저는 3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해서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이 분열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 강의를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독재를 위해 3.15 부정선거, 공산당을 없앤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4.3 제주사건,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비난받아야 될 마땅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하면 대한민국 건국, 토지개혁, 문맹태치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이런 업적들은 지금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도 없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큰 업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호도 투표를 하면요,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100명 중 5명도 안 돼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잘 모르는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위대한 업적이 있어요.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 때 벼랑끝 전술이란 전술을 사용해서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금까지 정착시켰다는 겁니다. 이 벼랑끝 전술은 뭐냐면요, 상대방과 나를 벼랑 끝에 세워서 상대를 겁먹게 해서 상대를 먼저 물러서게 만드는 심리적 전술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무서우면 네가 양보해, 이런 식의 심리 싸움입니다. 벼랑끝 전술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때 미국과 북한이 휴전을 하려고 할 때 휴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전술입니다. 1953년도에 미국과 북한이 휴전협정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포로 석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북한은요, 휴전협상의 대가로 방공포로를 북한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방공포로가 뭐냐면 북한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한국군의 포로로 잡히고 나서 공산주의를 거부한 북한군을 말하는 겁니다. 방공포로들은 남한의 자유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남한에 남기를 원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의 입장에서 방공포로가 한국에 남아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방공포로들이 남한에 남아있는 소문이 북한에 퍼지면 공산주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체제에 분열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휴전협정 조건에서 방공포로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국 몰래 한국에 있는 방공포로 27,000여 명을 풀어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풀어주니까 휴전협정에 곧바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방공포로를 풀어주면서 휴전협정을 방해한 이유는 전쟁을 계속해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휴전을 하더라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한국군 독자적으로 북으로 진격을 해서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런데 만약 휴전을 하고 나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으로 진격을 하게 되면 언젠가 중국군이 다시 개입을 하게 될 거고, 한국군은 북한과 중국군에 밀려서 공산화될 가능성도 있었겠죠. 북진은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방해하고 전쟁을 계속하려고 했던 이유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군사력을 집중시키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이 유럽에서 동독을 공산화시킨 다음에 유럽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소련을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에서 소련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나토를 조직했고요, 소련 견제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계획에도 없었던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거고, 한국전쟁을 빨리 끝내고 난 뒤에 유럽에 군사력을 집중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방해하고 북한으로 진격을 한다고 하니까 자칫하다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전체도 공산화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유럽,
아시아 모두 쓸어내 공산 세력에 지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궁지에 몰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국민들도 한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반전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북한으로 진격을 계속하게 되면 한국도 위험해질 수 있지만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미국이라고 판단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원했던 것은 바로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휴전을 하고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를 하면 북한이 한국에 다시 침입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미 스탈린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 수천만의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학살당한 것을 경험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잔혹성을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휴전협정서의 종이 조각이 아니라 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휴전을 하고 나서 북한이 남한으로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휴전을 하면 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미군을 한국에 묶어둬야 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군을 한국에 묶어두기 위한 방법으로 휴전협정을 방해하고 북진을 주장하게 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적인 태도에 지쳐버린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기 위해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주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의 심리를 꿰뚫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 자체가 명석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젊었을 때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요,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거라는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헛소리를 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몇 개월 뒤에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한 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을 그제서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펄벅도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했어요. 이 책은 미국을 위해 쓰여졌으며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읽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서평까지 했죠.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독재자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깊이 파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과실로 인해 가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과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건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를 앞서서 바라본 통찰력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애국심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과실은 우리가 비판을 하되,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고 평화를 이루어낸 업적은요, 지금 우리 후손들이 정말 감사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